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2. 부피가 같아도 질량이 달라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할 거고요. 오늘은 물질의 특성 중에서 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하나는 철이고 다른 하나는 알루미늄인데 구별이 안 돼. 맞아, 색깔도 비슷하고 한쪽이 더 무거운 것 같아. 그래? 철과 알루미늄은 모두 은백색 광택을 띠고 있는 물질로 겉으로 보아서는 쉽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쪽이 더 무겁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질량이나 부피를 측정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을지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학습지에 부피와 질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부피의 정의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얘기하고요.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밀리리터, 리터 등을 사용해요. 만약에 직육면체가 있을 때 직육면체의 부피는 수학 시간에 계산하는 공식을 배웠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자로 측정해 보니까 가로 5cm, 세로 5cm, 높이가 5cm였다면 이 물체의 부피는 얼마가 돼요? 가로 5cm 곱하기 세로 5cm 곱하기 높이 5cm 해서 부피가 125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피 단위로 세제곱센티미터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료수 병을 보면 1.5리터 사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리터라고 하는 단위를 볼 수 있죠. 이것도 부피 단위고요. 우유를 보면 1000ml라고 써 있는데 이 밀리리터라고 하는 것도 부피 단위예요. 그리고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비커에도 보면 이렇게 밀리리터라고 하는 부피 단위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제곱센티미터나 리터나 밀리리터는 다 부피의 단위가 되고요. 여기서 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밀리라고 하는 게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밀리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리터가 1000ml랑 같은 값이란 얘기겠죠. 그런 1000배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로서 이것이 바로 눈금 실린더예요. 눈금 실린더로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배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부피 플라스크인데요. 여기 눈금이 있잖아요. 이 눈금까지 액체를 담으면 여기 표시된 부피로 맞춰지는 플라스크를 부피 플라스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 경우에는 여기까지 채우면 액체의 부피가 1000ml가 되고 얘는 여기 눈금까지 액체를 채우면 액체의 부피가 500ml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금 실린더로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눈금 실린더를 평평한 곳에 놓은 다음에 액체를 눈금 실린더에 넣고요. 그런 다음에 이 눈의 높이가 액체의 표면과 수평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다시피 눈의 높이가 여기 보면 액체의 표면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 표면에 닿는 액체는 유리와 액체의 부착력 때문에 액체가 위로 끌려 올라가서 오목한 모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평평한 부분이 액체의 표면이에요. 그래서 이 액체 표면에서의 눈금을 읽어줘야 되는데 눈의 높이를 액체 표면과 수평이 되게 한 다음에 눈금을 읽는 거고요. 그리고 눈금은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해서 읽어요. 지금 보는 눈금 실린더는 최소 눈금이 1ml죠. 이게 50ml니까 이게 1씩 가는 거잖아요. 1, 2, 3, 4, 5
다음에 6, 7, 8, 9, 60 맞죠? 이러니까 지금 최소 눈금이 1ml니까 그거의 10분의 1이면 0.1ml까지 어림에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액체의 부피는 59. 대략 2 이렇게 59.2ml 이런 식으로 10분의 1 부분은 대략 어림에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눈금을 읽을 때 위에서 내려다 보거나 아래에서 올려다 보면서 읽으면 눈금을 잘못 읽게 돼요. 그래서 눈은 반드시 액체 표면에 수평이 되게 해서 이렇게 숙여서라도 눈 높이를 액체 표면에 맞춰서 눈금을 읽어줘야 정확한 눈금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은 액체를 눈금 실린더에 넣은 다음에 고체를 이 실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 고체를 액체에 완전히 잠기게 넣어요. 그러면 고체의 부피만큼 액체가 늘어나잖아요. 이 늘어난 부피를 측정하면 되겠죠. 자, 다시 얘기하면 이 고체의 부피는 이 전체 부피 70ml 빼기 액체의 부피 50ml를 하면 고체의 부피가 20ml로 나오겠죠. 이렇게 늘어난 액체의 부피 20ml가 바로 고체의 부피가 되는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면 되고요. 여기서 물에 잠기는 실의 부피는 고체에 비해서 매우 작아서 액체의 부피를 늘어나게 하는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실의 부피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액체는 물을 보통으로 사용해요. 이번에는 질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질량은 이미 다 배웠는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나 혹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억나죠? 질량의 단위로서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등을 사용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mg은 10의 마이너스 3승 g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킬로라고 하는 것은 10의 3승이거든요. 그러니까 1kg은 10의 3승 g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 질량은 측정하는 기구가 전자저울을 사용하거나 윗접시 저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예전에 다 배웠어요. 그래서 부피와 질량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질량이나 부피를 측정해서 물질을 구별을 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질량과 부피를 이용하여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금속에 A, B, C, D를 표시합니다. 전자저울의 0점 조정을 합니다. 금속을 전자저울 위에 올려놓아 질량을 측정합니다. 눈금 실린더에 물을 넣고 부피를 측정합니다. 금속 A를 가는 실에 매달아 물에 완전히 잠기게 넣고 전체 부피를 측정합니다. 금속의 부피를 구합니다. 나머지 금속의 부피를 구합니다.
자, 아까 했던 실험을 정리해 볼게요. 금속 ABCD의 질량을 측정했었죠. 이게 질량 값이고요. 그리고 금속 ABCD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선 각각 물의 부피를 측정했고요. 그 물에 금속을 넣었을 때의 전체 부피를 측정했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금속의 부피는 계산을 하는 거죠. 금속의 부피는 아까도 배웠듯이 물 더하기 금속의 부피, 그러니까 전체 부피에서 물의 부피를 빼주면 금속의 부피만 나오겠죠. 그래서 A의 경우에는 88.4 빼기 79.6을 하면 금속의 부피가 8.8ml가 나오고요. B의 경우에는 87.8 빼기 80.0을 해서 금속의 부피가 7.8ml가 나와요. C는 81.2 빼기 80.2를 해서 금속의 부피가 1.0ml고요. D는 81.0 빼기 80.0 해서 금속의 부피가 1.0ml 이렇게 계산되어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A, B, C, D 중에서 두 개씩 같은 종류의 금속이거든요. 그런데 질량을 비교해서는 같은 종류의 두 금속을 구별해낼 수가 없죠. 그리고 부피를 봐서도 뭐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이 부피를 가지고는 같은 종류의 두 금속을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질량 나누기 부피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구해볼게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22.8 나누기 8.8 해서 2.6 g/, 세제곱센티미터. 여기서 밀리리터하고 세제곱센티미터가 같은 부피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B의 경우에는 59.6 나누기 7.8을 해주면 7.6g/, 세제곱센티미터고요. C는 2.6 나누기 1.0을 해서 2.6g/, 세제곱센티미터죠. D는 7.7 나누기 1.0 해서 7.7g/, 세제곱센티미터예요. 이렇게 질량 나누기 부피값을 구해보면 A랑 C가 2.6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금속이라고 할 수 있고요. B와 D가 대충 7.6, 7.7 그 정도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B, D를 같은 금속으로 구별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질량이나 부피만으로는 그 물질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은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이 물질의 특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량 나누기 부피 값으로 물질을 구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가 g/, 세제곱센티미터 아니면 g/ml 이거 같은 단위라고 얘기했죠. 1세제곱센티미터랑 1ml랑 같은 부피니까 g/, 세제곱센티미터나 g/ml나 같은 값의 밀도 단위예요.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런 단위 부피, 그러니까 1세제곱센티미터당 혹은 1ml당 몇 g인지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밑에 표를 보면요, 보다시피 이 밀도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져요. 그리고 이번에 물질의 종류와 같으면 이 밀도는 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똑같은 값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금을 생각해 볼게요. 자, 금이 부피가 이렇게 2배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금의 질량도 2배로 증가해요. 그러면 금의 밀도는 분자와 분모가 2배씩 증가했으니까 약분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양에 관계없이 밀도는 항상 같은 값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값인데
같은 종류의 물질이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결국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인 거죠. 그 물질만이 고유한 값으로 가지는 물질의 특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밀도 이 값을 가지고 물질을 구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수저와 은반지가 있는데요. 순수한 은으로 만든 이 수저와 반지는 지금 부피와 질량이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물질 은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밀도값, 그러니까 질량 나누기 부피 값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실험을 했을 때 A랑 C가 밀도가 2.6인 같은 물질이고 B와 D가 밀도가 대충 7.6, 7.7인 같은 물질이라고 했는데 A와 C는 어떤 물질이고 B와 D는 어떤 물질인지 이 표를 통해서 찾아볼게요. 자, 찾아보면 A와 C는 밀도가 2.6g per 세제곱센티미터니까 표를 보면 여기 있죠. 알루미늄의 밀도가 2.7g per 세제곱센티미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A하고 C는 알루미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B하고 D는 밀도가 7.6에서 7.7g per 세제곱센티미터니까 표에서 보면 철이 밀도가 7.87g per 세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그러니까 금속 B와 D는 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약간의 수치 차이가 나는 거는 실험적인 오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알루미늄과 철이 있는데 두 물질을 구별하기가 어려워 라고 했는데 한쪽이 더 무거운 것 같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이제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밀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두 금속이 부피가 같은데 지금 철의 경우에는 알루미늄보다 밀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같은데 철은 알루미늄보다 밀도가 더 커요. 그 얘기는 질량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부피일 때 철이 더 질량이 크니까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밀도를 얘기하는 거고 밀도를 가지고 두 물질을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 음료수 캔에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철캔이 있고 알루미늄 캔이 있는데 철캔은 만져보면 딱딱하고 좀 무거워요. 그런데 알루미늄 캔은 만져보면 쉽게 찌그러지면서 훨씬 가벼워요. 여러분들 이거 만져보고 들어봐서 알죠? 그래서 이렇게 밀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뜻은 빽빽할 밀의 정도 도자예요. 그러니까 밀도는 빽빽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빽빽한 정도를 밀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밀도. 물질이 얼마나 빽빽하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 아직도 모르는 백만씨를 딩동댕. 위해 사과 상자로 알려주죠. 우와, 사과다. 먹지 말고 밀도 공부에 양보하세요. 자, 같은 부피의 상자 안에 사과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빽빽하다고 하죠. 밀도가 크다고도 해요. 반대로 같은 부피의 상자 안에 사과가 적게 들어가 있을수록 성기다고 하고요. 밀도가 작다? 맞아요. 백만씨도 맞는 말을 하는군요. 하지만 상자 속을 볼 수 없다면요? 사과 상자 겉에 쓰인 질량 표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상자 부피는 같은데 질량 10kg, 질량 5kg이라고 쓰여 있죠. 질량 10kg 상자에는 사과가 더 빽빽이 들어있단 말씀. 그래서 밀도가 크다 이거죠? 빙고. 다른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각 물질의 부피 1세제곱센티미터에서 그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면 그 물질의 밀도를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밀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도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같은 물질은 밀도가 같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다른 크기의 구리판이고요. 다른 크기의 나무도막인데요. 같은 물질은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질량이랑 빽빽한 정도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피와 질량이 다르더라도 같은 물질이면 같은 부피에서 입자의 질량과 입자의 수는 같겠죠. 그때 물질의 질량은 입자의 질량 곱하기 입자의 수니까, 그러면 같은 부피에서 이 물질의 질량은 같을 것이고, 그래서 밀도가 같게 나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밀도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 그림은 수소와 이산화탄소의 밀도를 측정할 거예요. 부피는 같으니까 질량이 다르면 밀도가 다르겠죠? 자, 지금 보다시피 이산화탄소가 부피는 같은데 질량이 더 크니까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더 크다는 거고요. 이렇게 물질이 다를 때 왜 이렇게 밀도가 달라지게 되냐는 것은 입자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죠. 다른 물질일 때 같은 부피에서 기체는 입자의 수가 같은데 이런 고체는 같은 부피에서 입자의 수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입자의 수가 같을지라도 다른 물질이니까 입자의 질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부피에서 이 물질의 질량은 입자 하나의 질량 곱하기 입자의 수인데, 이 다른 물질에서는 입자의 질량이 다르고 입자의 수도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다르겠죠. 그래서 다른 물질에서는 물질의 밀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같은 물질인데 상태가 다르죠. 수증기는 기체 상태고 물은 액체 상태예요. 이 물질의 상태가 달라져도 밀도가 달라져요. 이렇게 같은 부피인데 물이 더 질량이 크다는 것은 같은 물질이라도 기체보다 액체가 밀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같은 물질인데 상태가 다를 때 같은 부피에서 입자 하나의 질량은 같죠. 같은 입자니까. 그런데 기체보다 액체가 입자의 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의 질량이 액체가 더 크겠죠. 그래서 액체가 밀도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거나 또 물질의 종류가 같아도 상태가 달라지면 밀도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밀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옛날에 고대에 아르키메데스가 밀도를 이용해서 왕관의 수수께끼를 풀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왕관이 순금이 아니래. 세공사가 금을 빼돌렸대. 세공사가 금을 빼돌렸대. 아니, 왜 그래? 무슨 일 생겼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일을 어떻게 하나? 아이고, 일을 어째? 아르키메데스, 이번에 새로 만든 왕관이 순금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 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밝혀주기 바라오. 예.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몸의 부피만큼 물이 넘치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을 하다가 내 몸의 부피만큼 물이 넘치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넘친 물의 양이랑 물체의 부피가 같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가 발견했다는 뜻이죠. 유레카를 외치게 된 거예요. 유레카! 유레카! 순금과 왕관의 질량은 같습니다.
왕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면 순금과 왕관의 넘친 물의 양이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넘친 물의 양이 다르므로 왕관은 순금이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요. 왕관과 순금의 질량을 달았을 때는 질량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몰라서 왕이 아르키메데스한테 부탁을 한 거잖아요. 왕관과 순금을 물에 넣었을 때 넘친 물의 양이 물체의 부피랑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왕관이 넘친 물의 양이 더 많아요. 그 얘기는 왕관이 더 부피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질량은 같은데 왕관이 부피가 더 크다는 거는 왕관의 밀도가 순금보다 더 작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 왕관에 금보다 밀도가 더 작은 은 같은 물질이 섞여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왕관이 순금이 아니라 은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아르키메데스가 이러한 밀도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밝혀내게 된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